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링크주스 가득 레벨 3 PBN 구축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PBN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과거에 있는 낙장 도메인, 나이 도메인을 경매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웹사이트로 복구를 해서 링크를 붙일 때 우리가 좀 주의하거나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될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링크 주스가 가득한 이제 PBN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강력한 도메인을 선별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만 많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도메인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이 사이트에 구글이 볼 때 권한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메인 어토리티, 도메인 권한이 있는지를 보는데 그건 보통 우리가 Moaz라고 하는 이 백링크 조사 툴 아니면 Ahref라고 하는 툴을 쓰는데 보통은 20이나 Ahref가 DR이 15점 이상 되는 거를 찾는 것이 좋죠. 그리고 백링크의 품질 같은 경우는 .gov라든지 .edu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유입하는 것이 그런 쪽에서 링크를 받은 사이트를 찾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gov나 아니면은 edu를 못 산다 하더라도 이런 링크에서 링크를 받은 이런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은 그런 품질이 있는 게 좋고요. 다양하게 백링크가 걸린 거, 동일한 도메인에서만 백링크가 걸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처에서 링크가 유입된 그런 도메인을 찾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웨이백 머신에 가셔서요, 과거의 컨텐츠라든지 스팸성 컨텐츠가 있다든지 도박이나 아니면 음란물, 약국이나 중국어 사이트처럼 변질이 되어 있는 도메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팸 점수 같은 경우는 머즈에서 볼 수 있는 스팸 스코어가 20% 미만 정도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텍스트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 스팸이 많은 도메인 일단 피해야 되고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문장형 앵커 텍스트가 많은 도메인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락된 도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사이트 땡땡하고 도메인을 쳤었을 때 페이지가 인덱스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하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강력한 도메인을 기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 영상이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브라이언 씨는 이런 점수들보다 머제스틱을 쓰는데 이거는 왜 안 썼습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툴들이 뭐가 있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Ahref에서 사용하시든지 Moz에서 이런 툴을 쓰시든지 머제스틱, 웨이백 머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툴도 있습니다. 스팸질러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무료로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유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메인을 찾았다, 경매로 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뭘 해야죠? 이제 호스팅을 사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클래스 C 이상의 IP로 좀 분산된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블루호스트만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관리하기는 편하긴 하겠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보면은 동일한 IP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네임칩이라든지 호스팅이라든지 호스트 케이터라든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렴하고 그냥 공유 PBN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걸 써가지고요, 이제 네임 서버의 패턴이 동일하지 않도록 다양화 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깔고 나면은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 웹사이트처럼 제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About Us 페이지라든지 컨택 페이지라든지 사이트 맵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인물이라든지 브랜드를 넣으면은 조금 사이트가 실제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포스트도 좀 해주면은 좋기는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웹사이트가 여기서 위에서 찾아서 강력한 도메인을 찾았는데 내 웹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짜장면 웹사이트인데 새로 만든 도메인은 짜장면 사이트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제와 일치하게 컨텐츠와 품질을 유지를 해서 메인 머니 사이트와 주제가 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 되면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고, 보통 AI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으로 검토한 품질 높은 블로그 글을 좀 발생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컨텐츠로 5개에서 10개 정도 컨텐츠를 넣으면은 좀 안전한 웹사이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링크는 사이트당 외부 링크로 한두 개 정도를 좀 제한을 하고요. 내부 링크는 뭐 좀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외부 링크를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앵커 텍스트를 다양하게 키워드라든지 브랜디드 앵커 텍스트라든지 일반 문장을 좀 혼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 사이트는 그냥 나는 짜장면 웹사이트를 홍보하고 싶으니까 짜장면 웹사이트처럼 만들어서 짜장면 이렇게 한 키워드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링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적을 풋프린트라고 하죠. 좀 감추셔야 되는데요. 후이즈 정보를 좀 비공개로 설정을 한다든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은 서치 콘솔을 연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구글이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10개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다 10개가 똑같은 데서 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PBN 같은 경우는 연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애드센스 아이디나 좀 공통적인 코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백링크를 재활용을 하는 건데 과거에 백링크가 연결된 URL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페이지를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불가할 경우에는 중간 페이지, 브리지 페이지라고 하죠. 생성해서 링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중요한 페이지만 301로 리디렉션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백링크를 작업을 할 때 링크 주스가 가득한 제가 레벨 3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PBN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사오는 PBN 백링크는 다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너나 다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나만 갖고 있고 내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다가 나만 쓸 수 있으니까 조금 파워풀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링크 주스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가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컨텐츠의 양과 업데이트 빈도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컨텐츠가 많다고 해서 링크 주스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업데이트가 되면은 구글의 크롤링 빈도가 높아지고 사이트 활성도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와 좀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게 선호를 하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링크 주스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백링크에서 결정이 되지만 빈도가 높아지면 크롤링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링크 주스가 강력하다기보다는 링크 주스가 크롤링 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많고 내부 링크가 잘 돼 있으면요 링크 주스 전달의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웹사이트가 있는데 다른 사이트한테 링크를 받았어요. 강력해요. 그런데 안에서 사이트가 많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뭐 길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링크 주스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링크 주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컨텐츠 말고 외부 백링크의 영향이 있는데요. 링크 주스는 도메인이 받는 외부 백링크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 웹사이트가 있으면 다른 사이트들에서 링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DA나 DR 뭐 이런 점수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머제스틱에 있는 트러스트 점수를 보지만 여전히 점수가 좁고 주제와 관련성이 높고 자연스러운 백링크로 포함된 백링크가 효과적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링크를 받는 페이지의 신뢰도, 트래픽 등등의 링크 주스의 전달량에 영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외부의 백링크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내부 링크 구조죠. 내부 링크 구조는 링크 주스는 내부에서 서로 내 웹사이트가 있는데 1번 페이지에서 2번 페이지 언급하고 2번 페이지에서 3번 페이지 언급하고 뭐 서로 몰리는 페이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하는 겁니다. 핵심 컨텐츠로 링크를 집중시킬 때 해당 페이지의 SEO 성과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다른 사이트들에서 내 사이트를 언급하는 것처럼 내 사이트들에서도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누가 가서 봤어요. 보고 어느 페이지에 가서 상세 페이지 보고 끝에 가서 어디 가겠어요? 결제창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커머스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게 홈페이지,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쇼핑 카트겠죠. 뭐 이런 것처럼 카트에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어느 페이지 자주 보느냐,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걸 이제 내부 링크, 내 웹사이트에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어디 있느냐, 요걸 이제 내가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글이 그걸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트 내에 고르게 분산된 구조보다 전략적 집중 구도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웹사이트는 페이지가 많아서 다 어디를 하는 건지를 말하기보다는 구글한테 이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이 페이지야. 여기 있는 그림 뭐야? 이런 식으로 구글한테 보여주면은 뭐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요.
링크 주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크게 뭐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컨텐츠 수화 업데이트, 뭐 링크 주스에는 전혀 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성이라든지 뭐 링크 주스 자체는 영향은 없지만 효율성, 크롤링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쓴다. 외부 링크의 품질 매우 큰 영향을 주고요. 링크 주스가 생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백링크, 외부 백링크에다가 힘을 좀 쓰시고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링크 구조,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링크 주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고요. 앵커 텍스트의 다양성, 이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내 웹사이트에서 내에서 어떤 페이지로, 어떤 앵커 텍스트로 어디 페이지에 가는 것처럼 다른 페이지에서 내 웹사이트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요.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게 링크 주스 가득한 PBN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PBN을 구축을 할 때는 도메인 잘 보고 호스팅 잘 나눠서 하고 실제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링크 잘 붙이고 과거에 뭐 했었는지 감춘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백링크를 잘 페이지가 있는 거를 내 쪽 링크로 걸면은 도움이 되는데 나 받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뭐 컨텐츠의 양이라든지 요거보다는 내 웹사이트가 백링크를 받은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주려고 하는 사이트도 이 웹사이트가 중요하니까 내부 구조라든지 아니면 링크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서 SEO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링크 주스가 가득한 PBN을 구축을 하셔서 아니면 링크가 주스가 가득한 PBN을 선별을 하셔서 내 웹사이트로 링크를 잘 받아서 순위로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영상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